일단은 우리 때는 자기 또 뭐 그 당시에는 뭐 자기 성적하고 또 이걸 우리나라 그렇잖아요. 그럼 원장님께서는 그럼 성적으로 그건 아니면 특별히 성형에 내가 좀 좋아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했어. 안녕하세요. 아베크 생활과의 박성원 원장입니다. 오늘은 진료실이 아니라 조금 다른 환경에 와서 촬영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5월 가정의 달, 이제 스승의 달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스승님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수술하거나 아니면 뭐 개업이로서 이제 운영을 하거나 할 때 많은 조언을 얻고 있는 우리 멘토 김재훈 원장님을 뵈러 왔습니다. 들어가실까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카네이션을 준비했습니다. 그래도 스승의 날이라서 이렇게 하나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제 멘토이셔서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카네이션 제가 잤네요. 이게 좀 받기가 좀 그런데? 그래도 이제 있으면 이제 가정의 날이니까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 주말은 잘 보내셨을까요? 난 골프장 늘 하듯이 오로지 하는 게 그것밖에 없어서. 제 의사회 어제 이제 그 연수 강좌가 있어서 이제 참석을 하고 발표를 했는데, 이제 어제 보니까 또 그 큰 대강당이 꽉 찰 정도로 거의 수백 명의 성형외과 전문 선생님들이 어디서 했어요? 그 서울 성모병원 옴니버스 파크라고 이번은 아니고 한 몇 년 전에 새로 지은 건물인 것 같더라고요. 성모병원? 네, 성모병원이요. 그래서 이제 하면서 이제 들으면서 이제 나이가 지긋하신 성형외과 원장님들도 꽤 계시고, 그죠? 저희 같은 이제 젊은 친구들도 있고 그러는데, 보면은 또 굉장히 또 열심히 공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원장님도 이제 뵐 때마다 이제 계속 공부를 하시고 또 연구하시고 발표하시는 거 보면, 이게 어쨌든 저희가 직업상 평생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재미없게 느껴질 때도 있고, 아니면 좀 지루하거나 아니면 좀 갇혀있다라는 느낌도 있는데, 원장님은 그동안 어떠셨는지 궁금하거든요. 그 의사회 발표도 이제 과거라긴 그렇지만 그 전에는 이제 몇 번 했는데, 네. 그래도 이제 또 젊은 유능한 선생님들도 많이 올라오시고 그러니까 이제 발표하는 내용도 다채로워지고 그 좋은 일이죠. 근데 개인적으로 제가 뭐 나이가 막 저도 이제 시니어지만 그렇게 옛날에나 뭐 지금 우리 나이 때문에 시니어라 그러지, 지금은 사실 우리도 열심히 왕성히 하고 있으니까. 네. 근데 이제 다만 제가 조금 더 왕성한 뭐 40, 50대, 40대 이럴 때는 우리 성형외과 그 당시에는 성형외과가 너무 이렇게 문화적으로 그냥 화려함만 양성하는 쪽으로 하는 거에서 조금 굉장히 좀 깊이 있게 들어가려고 다 회원들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연구회나 그런 의사의 발표를 굉장히 열심히 했던 게 이제 습관이 돼서, 지금도 그걸 안 하면 뭔가 뒤떨어지고 맞아요. 병원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뭐 그런 차원에서 했던 것 같고. 뭐 발표했어요? 저 3D 보형물 발표를 계속 그거 발표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도 이제 계속, 저도 이제 개업한 지 이제 겨우 이제 3년 조금 지나가는데, 저희 직업이 저는 많이 외롭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쩔 수 없이 이제 진료실에서나 수술실에 있을 때 어쨌든 집도의가 되면 다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내 기술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금 뒤떨어지는 게 아닐까 생각도 들고, 그럴 때 이제 동료들 아니면은 이제 멘토 선생님들 있으면은 조금 리프레시가 되는 거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장님들도 그렇게 소통을 하시면 조금 더 이렇게 좀 덜 외로움을 타시는지 아니면 외로움 타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는 99년도에 개업했거든요. 네. 99년도에 개업했는데 대학에 한 4, 5년 있다가 나와서 개업을 했는데, 처음에는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내가 좀 대인기피증이 생겼어요. 맞아요. 이게 환자들, 이게 좀 우리끼리 얘기인데, 예를 들면은 친구한테 전화를 걸고 싶어도, 네. 친구한테 전화 걸어서 친구가 전화를 안 받으면, 내 친구는 수술하고 있는데 나는 이게 전화할 시간이 있네.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또 만나면 이제 서로 환자에 대한 얘기를 서스럼 없이 하기가 조금은, 내가 환자가 없으면 조금 뭐 좀 이렇게 위축되기도 하고. 맞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조금 혼자서 개원할 때는
그 성형외과 선생님들 조금은 외로움을 처음엔 좀 느낄 수 있다. 네. 네, 그럼 그걸 공부로 뭐 좀 극복하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원장님께 꼭 감사드리는 게 저희가 어쨌든 뭔가 환자들은 저희를 이제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고 와서 보는데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르고 특히 재수술 같은 경우 또 해결책이 또 다르기 때문에 그게 정답이 없거든요. 정답이 없으니까 물어보고 싶어도 이제 주변에 물어봤다가 똑같은 거죠. 이게 내 실력이 부족하거나 아니면은 내 뭔가 미천이 드러나는 듯한 느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원장님께는 그냥 편하게 여쭤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고. 그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 박성원 원장이 네. 적극적으로 잘 하시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같이 개원가, 뭐 대학에서는 차이가 있고 경력의 차이가 있더라도 일단 개원가에 나오면은 어떻게 보면 다 같이 보는 시선이 같은 환자들 입장에서는 의사들이잖아요. 맞아요. 그 서로 뭐 지식을 물어보고 공유한다는 게 조금은 내가 예를 들면 내가 먼저 뭐 이건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도 조금 무안하고 그런 게 있어요. 학교 이외에는. 근데 박성원 선생은 적극적으로 물어보고 그에 대해서 피드백을 주고 네. 또 본인 의견을 말하고 이런 것 때문에 사실 그것 때문에 뭐 가까워진 것도 있고. 네, 맞습니다. 네. 뭐 사적인 또 어쩔 수 없이 가까워지는 부분도 있고. 근데 그런 거는 젊은 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더 하는 게 좋은 것 같아. 젊은 원장님들도 그런 거를 조금 바라시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은데 또 이제 막 그런 학회에서는 또 멘토 멘티 프로그램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조금 매칭이 돼서 좀 여쭤볼 수 있고 그런 선배 의사 선생님들 있으면 많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멘토 멘티는 조금 아닌 것 같고 멘토 멘티는 좀 아닌 것 같고 네. 조금은 학회에서 요즘은 이제 제가 이런 거를 선뜻 박성호 선생님하고도 이렇게 하기로 한 것도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도 학회에서는 사실은 얘기하는 게 제한적이고 맞아요. 또 일부 또 이 정보 공유가 너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정보의 오류들이 많이 파급이 돼서 또 성형은 외모를 많이 중시하고 또 이런 걸 다루는 과이기 때문에 문화적으로 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좀 프리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학회처럼 딱딱한 공간 말고 이렇게 그렇죠. 프리하게 한 얘기를 일반인들 뿐만 아니라 우리 또 동료 의사나 선후배 의사들이 같이 얘기하는 건 좋은 것 같아요. 네. 이런 자리가 빨리 있었으면 했었어요. 네. 그래서 네 주제를 조금 바꿔서 저는 궁금한 게 원장님께서는 왜 성형외과를 하셨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때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지금하고 의료 환경도 다르고 그죠. 일단은 우리 때는 내가 내과적인 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죠. 단순하게 내과적인 게 어울리는지 뭐 외과적인 게 어울리는지 그걸 자기가 자기 평가를 하고 또 과 돌다가 뭐 재밌는 거 또 뭐 자기 또 뭐 그 당시에는 뭐 자기 성적하고 또 이걸 우리나라 그렇잖아요. 그럼 원장님께서는 그럼 성적으로 그건 아니면 특별히 성형에 내가 좀 좋아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했어. 내가 뭐 손재주도 좀 좋고 이런 거를 뭐 미적인 거 뭐 이렇게 예술적인 것도 내가 좋아하니까 나는 막연히 성형외과라면 잘할 것 같다. 네. 뭐 이렇게 좀 그 당시 그 생각이 근데 맞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지원해서 뭐 후회할 때도 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후회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보람도 느끼는 그런 것 같아요. 나름 성형외과도 보람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다른 외과나 이런 수술들이 어느 정도 다 이렇게 공식처럼 정해져 있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위암 수술 같은 경우는 어느 만큼 절제할지가 정해지면은 수술이 차이가 없습니다. 다 똑같다 보니까 하루에 5개의 수술을 참관하면서 보고 있어도 수술이 다 똑같거든요. 근데 이제 뭐 성형외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코 수술 같은 경우도 같은 코 수술이지만 이거를 어떻게 이제 건축이라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많이 흥미로워서 이제 아무래도 성형외과를 했던 것 같습니다. 맞는 얘기죠. 수술이 물론 개원가지만
나름대로 이제 후배나 이런 거한테 교육을 해야 될 상황이 왔을 때면은 하는 말 중에 수술을 할 때마다 사람이 다 다르기 때문에 성형수술은 같은 수술이 하나도 똑같은 수술이 없는 게 정상이다. 네. 이렇게 매뉴얼처럼 탁탁탁 하는 거는 좋은 건 아니다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네. 성형외과를 했지만 뭐 아직은 저는 한창 이제 가고 있는 시기라고 생각은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후회될 때도 있고 그런데 그래도 저는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 다른 모든 수술은 다 제거하는 수술을 하거든요. 뭐 암을 제거를 하든 뭐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수술인데 유일하게 성형외과가 이제 뭔가를 창조해내는 분야라고 얘기하셨던 것도 좀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좋은 부분이 있죠. 근데 다만 이런 얘기를 갑자기 해도 되나? 갑자기 생각이 나서 네. 이게 성형이 굉장히 사회에 끼친 영향이 저는 많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은 지금은 뭐 이렇게 너무 자연적인 것만 좋아하는 게 그럼 왜 성형이냐? 사람 살고 죽는 게 아닌데 좀 막 티나게 하고 막 하는 것도 성형일 수도 있지 않나 하는 네. 선생님들 많은 거 알거든요. 네. 근데 과거에 이런 예가 있어요. 우리가 이게 좀 우스운 예인데 버스 광고가 굉장히 많았던 시기가 있어요. 버스에 돈이 없으면 못해. 버스를 하루에 이 강남 지역에 한 수천 대를 예약을 해서 막 같은 걸 할 때 거기에 수술 전후 사진을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그러면 그때 한동안 이런 얘기 유튜브니까 해도 되지. 네. 이마에 지방을 팽팽하게 하고 네. 애교살을 두툼하게 하고 네. 눈을 땡그랗게 하고 광대를 나오게 하고 한 얼굴의 사진이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는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런 형태의 얼굴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사람들 인식의 영향을. 인식이 저게 이쁘고 저렇게 해야만 내가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모양을 만들고 환자분들한테 설득을 하고 자연스러운 기능까지 포함해서 이런 걸 해주는 게 적극적으로 우리가 사회에 플러스 되게 하지 않으면 변형시킬 수 있다는 게 사람의 얼굴 자체가. 그래서 나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성형이 내가 모양을 다룸에 있어서 그냥 이 사람한테 책임만 질 수 있으면 이 사람 만족하는 대로 다 해줘야 된다는 거는 저는 좀 반대예요. 그래서 젊은 선생님한테 꼭 하고 싶은 얘기인데 너무 미리하게 되네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저희가 이제 어떻게 만들어내는 마케팅을 통해서나 이런 걸 통해서 만들어내는 이미지가 충분히 이제 사회 문화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우리가 이제 뭔가 사회적 책임도 당연히 있어야 돼요. 우리 지금 뭐 한류 문화 콘텐츠가 이제 세계적으로 나가는데 네. 세계적으로 나간다는 거는 우리는 동양인의 얼굴이고 전 세계는 인종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대표적인 얼굴들이 나간다는 건 자칫하면은 뭐 심하게 말하면 너무나 변형된 얼굴이 보여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적절하게 최대한 우리 동양적이고 우리하고 맞는 얼굴의 이미지를 된 아름다움이 퍼져나가는 게 난 좋다고 생각한다는 거지. 이런 얘기들은 학회에서 정말 쉽게 하기가 힘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다양한 미적 기준이 있지만 이런 생각을 하는. 기본적으로 저는 그게 깔려 있고 네.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래서 근데 별로 이런 거에 동의를 젊은 선생님은 안 하시는 것 같아서 특히나 이제 코를 주로 하지만 네. 특히나 코 같은 경우는 그런 게 굉장히 많이 해당되는 건데 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좀 얘기를 하고 네. 뭐 기회가 된다면 다른 선생님들하고도 이런 대화를 하고 하면서 이게 좀 많은 분들이 봤으면 좋겠네요. 원장님 마지막으로 이제 요즘에 제가 나이가 이제 40이 넘어가니까 생각 드는 게 이제 서전으로서 성공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이런 것들이 조금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어떤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면 계속 그것만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 분야만 파악하게 되면은 뭔가 전체적인
분야에선 딱 이만큼 살짝 튀어나와 있는 건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깊게 파는 게 맞는 건지. 서전으로서요? 아니면 성형외과 서전? 저는 성형외과에서는 너무 의미가 커질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해서 서전으로서 어떻게 보면 뭐 내가 이 기술의 끝에 한번 가보고 싶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나는 그것보다는 새로운 뭐 기술을 발견하고 싶다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물론 우리 옛날 실습할 때 여러 이 서전들, 그레이트 서전들 많이 우리 은사님들 또 주변에 이렇게 많이 봤지만 사실 저는 성형외과를 한 30년 이상 이렇게 했지만 내가 그 서전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 서전으로서보다는 조금 성형외과, 그러니까 플라스틱 서전은 좀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네. 주제는 좀 예전에 한번 그 학회에서 그 인스트럭션 코스를 한번 발표를 한 적이 있었는데 네. 그게 제목이 내용이 뭐냐면 이제 우리 성형외과 서전의 그 목적지를 뭘로 해야 되느냐 그 주제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 주제는 어쨌든 내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너무 힘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해서 돈도 좀 이렇게 경제적으로도 그렇죠. 확보가 돼야 되고 네. 또 성형외과 의사로서 이렇게 뭐 예쁨과 이런 걸 찾는 분들을 만나다 보니까 또 재밌는 분들도 많고 또 그분들하고 만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가끔 현타도 오고 뭐 정신없는 게 또 집에서는 또 집에서 가정생활도 해야 네. 되고 그래서 그때 얘기한 것 중에서는 그거 슬라이드를 떴던 것 같아요. 이렇게 줄탄 우리나라 외줄타기 하는 줄타기 하는 성형외과 의사는 의술과 향락과 음악 또 뭐 돈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그 중심을 잘 잡고 가야만 성공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때. 왜냐하면 한쪽으로 기울어지면은 나도 그렇게 기울어진 적이 있고 또 너무 뭐 경기가 좀 안 좋을 때는 막 이게 막 수술 막 환자를 더 막 욕심부려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고 또 재밌는 사람도 만나다 보면 또 거기에 또 그런 적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를 길게 봐서 좀 잘 하려면 건강도 잘 지켜야 되고 또 가정도 잘 배워야 되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서전으로서만 생각하기에는 성형외과는 뭐 이게 사람의 목숨을 막 다루고 이런 거보다는 네. 그 사람이 정신문화까지도 해야 되니까 좀 그런 쪽에 균형을 좀 맞추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잘하고 계시잖아요.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뭐 우리 박성호 원장은 주말 되면 항상 서울에 그 뭐 고궁들 네. 나 그거 되게 부럽더라고. 내가 어렸을 때 갔던 무슨 창경원 뭐 종묘 뭐 이런 데를 네. 그 다니면서 맞아요. 일기처럼 쓰고 미술관 다니고 그런 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또 많은 영감을 얻는 경험도 있었어요. 네,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단순히 그냥 수술장에서만 보는 미적 그런 기준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다른 예술 분야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영감들도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거를 유지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단순히 그냥 뭐 수술하고 뭐 영업하고 뭐 운영하고 그런 걸 떠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런 것들이 또 수술의 퍼포먼스에도 조금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당연합니다. 그 모여서 맨날 우리 젊은 선생님이 너 뭐 한 달에 몇 건 했어? 뭐 해서 환자 뭐 월 매출 얼마 이런 얘기 좀 하지 말아요. 이거 다 사실도 아니고. 그죠. 그게 정말 너무 그거는 네. 그런 식의 얘기는 이미 이제 성형외과나 전 의료 영역이 네. 이제는 그런 거 가지고 만족을 얻으면서 살기는 힘든 세상이 돼버렸고, 네. 후배들이 생각하기에, 선생님은 이제 나이 드셔가지고, 뭐, 그래도, 이제 뭐. 다 해놓으셨으니까. 그런, 해놓은 것도 없지만, 네. 그래도 조금, 그래도, 이제 너무 이렇게 피곤하게 안 살고 기여하면서 살 수도 있는 좋은 과라고 생각하거든요, 성형외과가. 네. 네. 그래서 그런 면의 대화 아니면 그런 면으로 봤을 때의 수술의 우리 방향성 네. 이런 거를 얘기하면 좀 얘기거리가 많지 않을까?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스승의 날. 스승이라. 알겠습니다. 제 조언을 해주시는 선배님. 앞으로 좀 자주 이렇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